해운대 언덕 꼭대기에 자리한 저택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데도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암막 커튼이 모든 창문을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거실의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빛을 잃었고 한때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응접실은 이제 누구도 들어가지 않는 금지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윤태성, 52살. 그는 이 저택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주인이었던 사람이라고 해야 맞을 거예요. 5년 전 그 비오던 밤의 사고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방 안에 갇혀 지내는 죄수였죠. 2층 침실 구석에 놓인 휠체어 위에서 태성은 또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아름다운 해운대 바다가 지척인데 그에게는 그저 멀고 먼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태성은 몸을 일으켜 휠체어로 옮겨 앉았어요. 한때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하다는 건 슬픈 일이었어요. 이 절망에 익숙해진다는 게 그는 휠체어를 천천히 굴려 침대 옆 전신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 남자의 얼굴은 낯설었어요. 한때 회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다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턱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아 거칠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생기라곤 전혀 없는 마치 꺼진 등불 같은 눈이었습니다. 태성은 시선을 내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다리를 바라봤어요. 검은색 면바지 안에 가려진 그 다리들. 5년 전까지만 해도 골프를 치고 산을 오르고 달렸던 다리들. 이제는 그저 무게만 있는 물건이 되어버린 다리들. 태성의 마음에서는 희망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희망이 가장 잔인하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정부 이수키가 문을 노크했어요.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들어와. 태성의 목소리는 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키가 식판을 들고 들어왔어요. 미역국, 잡곡밥,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식단이었죠. 하지만 태성에게 음식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삼켜야 하는 것들이었어요. 수키가 식판을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태성은 젓가락을 들었어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마음이 죽으면 혀도 죽는다는 걸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들의 소리. 태성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커튼 사이 작은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푸른 하늘, 반짝이는 바다, 해변을 걷는 사람들. 모든 게 그와는 상관없는 세상이었어요. 서연아, 하은아. 그의 입에서 두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내와 딸. 5년 전 그날 함께 사라진 그들. 태성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빗소리, 딸의 웃음소리, 그리고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비명, 굉음.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뜬 건 병원이었고 깨어났을 때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다리의 마비보다 더 끔찍했던 건 그들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자신이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도 자신이었죠. 태성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스스로를 가둬버렸어요. 세상과 단절된 채 매일을 죽은 듯이 살아갔습니다. 오전 10시
비서 김 부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서류 결제 부탁드립니다. 태성은 기계적으로 서류를 넘기며 도장을 찍었어요. 회사 일은 이제 강 부사장이 대부분 처리했습니다. 그는 명목상의 회장일 뿐이었죠.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새 가정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어린 딸도 오늘 함께 들어온다고 합니다. 태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당부해 두었으니 불편한 일은 없으실 겁니다. 알았어. 일만 잘하면 돼. 김 부장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태성은 다시 혼자가 됐어요. 고요함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이 침묵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아무 소리도 없는 시간,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다리. 태성은 다시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으로 허벅지를 쳤어요.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주먹으로 무릎을 두드렸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왔습니다. 태성은 저녁 식사도 거의 손대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방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편했어요. 어둠 속에서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때 복도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그런데 두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무겁고 한 사람은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여기 정말 크다. 바다도 보여. 태성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이. 그 아이가 왔구나. 그는 더 깊숙이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기를,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기를 바랐어요. 밖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소리가 들렸지만 태성의 방 안은 여전히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렇게 5년째의 어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은 평소처럼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에서 깬 게 아니었어요. 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 복도에서 들리는 낯선 소리들 때문이었죠. 아이의 웃음소리, 가볍게 뛰어다니는 발소리, 그리고 여자의 나직한 목소리. 5년 만에 처음 듣는 생활의 소리들이었습니다. 태성은 휠체어로 옮겨 앉아 문 쪽을 바라봤어요. 문틈 아래로 복도의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벌써 일어나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 평소 수키는 8시에 왔는데 말이에요.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벼운 걸음. 아이였어요. 태성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이 방 앞을 그냥 지나가기를. 하지만 발소리는 그의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때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태성은 깜짝 놀라 문을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잠시 기다렸어요. 대답이 없자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지유예요. 12살이에요. 오늘부터 여기서 엄마랑 살게 됐어요. 여전히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개의치 않는 듯 계속 말했어요. 아저씨 다리 자고 있는 거예요. 제 아빠가 그랬어요. 마음이 자면 몸도 같이 잔다고요. 태성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세상의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아빠는 의사였어요. 마음을 고치는 의사. 아빠가 늘 말했어요. 몸은 마음의 언어래요. 마음이 포기하면 몸도 따라간대요. 그 순간 태성의 가슴 어딘가가 찌릿했습니다.
마음이 포기하면 몸도 따라간다. 그 말이 마치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아저씨 다리가 깨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부터 깨우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아이가 갔어요. 태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음이 자면 몸도 잔다. 마음을 깨우면 몸도 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왜인지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았습니다. 주방에서는 선미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우가 복도에서 돌아오는 걸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야, 어디 갔었어? 회장님한테 인사했어요. 선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지우야, 김 부장님이 뭐라고 했어? 회장님 방엔 절대 가지 말라고 했잖아. 문 앞에서만 인사했어요. 들어가진 않았어요. 선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집에서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됐어요. 다른 곳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지우가 학교를 옮기지 않으려면 이 동네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지우야, 제발 조심해야 해. 회장님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셔. 엄마, 회장님은요? 다리보다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선미는 딸의 말에 놀랐습니다. 지우는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사람의 감정을 남다르게 읽어냈습니다. 남편이었던 소아정신과 의사 박준호는 그런 딸을 보며 늘 신기해했죠. 지우는 특별한 아이야. 공감 능력이 뛰어나.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 선미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4년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 그는 늘 환자들에게 말했어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고. 마음의 병을 고치면 몸의 병도 나을 수 있다고. 지우는 아버지의 그 말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회장님을 도와드리면 안 돼요? 지우야, 우리는 가정부일 뿐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는 거야. 그래도 지우의 눈빛에는 뭔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선미는 딸의 그런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아이였죠. 지우야, 제발 부탁이야. 함부로 행동하지 마. 알았지? 네, 엄마. 하지만 지우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선미는 불안했지만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수키에게서 업무를 인수받아야 했거든요. 그날 오후 태성은 창가로 휠체어를 옮겼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일이었어요. 커튼을 조금 걷었습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오래 어둠에 있었더니 빛이 낯설었죠. 그는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곳에 아이가 있었어요. 지우였습니다. 아이는 잔디밭 구석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무슨 책일까요? 태성은 궁금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한동안 지켜봤어요. 지우는 때때로 책에서 눈을 떼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혼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웃었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이 이상했어요. 아니, 신기했습니다. 저 아이는 왜 혼자 웃는 거지? 그때 지우가 고개를 들어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태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깜짝 놀란 태성은 재빨리 커튼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들킨 것 같았습니다. 태성은 커튼 뒤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자신이 왜 이렇게 당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휠체어를 굴렸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아이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이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마음이 자면 몸도 잔다.
마음을 깨우면 몸도 깬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곽만 보이는 다리. 정말 자고 있는 걸까요? 깨울 수 있는 걸까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의사들도 포기한 걸.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희망 같은 것. 아니, 희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불씨. 그걸 느끼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5년 동안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는데 아이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다니. 윤태성, 정신 차려. 넌 이미 끝났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예전만큼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단단하게 쌓아온 절망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꿈을 꿨어요. 자신이 걷고 있는 꿈.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모래가 발바닥에 닿는 느낌이 생생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택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선미와 지유가 온 이후로 집안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침마다 주방에서는 식사 준비 소리가 났고 복도에는 걸레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유의 발소리가 집 곳곳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여전히 방 안에만 머물렀어요. 문을 잠그지는 않았지만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과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커튼을 조금 열어두게 됐다는 것. 아주 조금이었지만 빛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8시 선미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아침 식사 가져왔습니다. 들어와요. 선미가 식판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태성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어제보다 안색이 조금 나아 보였어요. 수염도 깎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선미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날씨가 좋습니다. 정원에 장미꽃이 피었어요. 태성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선미는 식판을 내려놓고 물러나려 했어요. 그때 태성이 말했습니다. 저, 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선미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지유에게 관심을 보이다니. 지유입니다. 박지유요. 박지유. 태성은 그 이름을 입속에서 굴려봤습니다. 선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회장님께 실례를 했다고 들었어요. 앞으로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태성의 대답에 선미는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괜찮다니. 김 부장은 회장님이 사람 만나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고 했는데 선미는 조심스럽게 물러났어요. 뭔가 변화가 느껴졌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택 직원들이 주방에 모였습니다. 운전기사 최 씨, 정원사 박 씨, 그리고 경비 담당 강 씨까지. 그들은 선미 모녀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이번엔 얼마나 버틸까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요. 전에 온 가정부들은 다 일주일을 못 버텼잖아요. 회장님이 워낙 까다로우셔서. 선미는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이야기를 듣다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지유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는 낡은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유야, 뭐 보고 있어? 아빠 노트요. 선미는 그 노트를 알고 있었어요. 남편 박준호가 생전에 쓰던 심리학 노트였습니다. 환자 치료 기록, 심리 이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들이 가득 적혀 있었죠. 지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그 노트를 늘 가까이 두었습니다. 또 읽고 있구나. 네. 여기 보세요, 엄마. 지유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마음도 아프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몸도 아프다. 치료의 시작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환자에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희망이다. 선미는 남편의 글씨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우가 말했어요. 엄마, 회장님도 그런 것 같아요.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요. 지우야, 저 회장님 도와드리고 싶어요. 선미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착하고 따뜻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어. 우리는 그냥 조용히 일하고 지내야 해. 하지만 엄마, 알았지? 회장님을 힘들게 하면 안 돼.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끄덕였어요. 선미는 안도하며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혼자 남아 노트를 계속 읽었습니다. 햇빛이 페이지 위로 쏟아졌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2층을 올려다봤어요. 저 창문 너머에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우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2층 창문의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누군가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은 식사 시간이 되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지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원에서 책을 읽던 아이, 혼자 웃던 아이, 그리고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들던 아이. 쟤는 왜 항상 웃는 거지? 태성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요? 저 아이도 아버지를 잃었다고 했는데, 자신처럼 상처를 겪었을 텐데, 왜 저렇게 빛날 수 있는 걸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태성은 창가로 휠체어를 옮겼어요.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풍경을 잊고 살았던 걸까요? 그의 시선이 자신의 다리로 향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 태성은 손을 뻗어 무릎을 만졌어요. 진짜 다시 걸을 수는 없을까? 태성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어떤 기대감과 의지가 꿈틀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달빛이 그 순간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휠체어로 옮겨 앉았어요. 그리고 다리를 내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좋은 아침. 그 말은 다리에게 하는 인사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루를 맞이하는 인사.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어요. 2주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개운하게 잔 후였죠. 다만 더 이상 침대에 누워있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세면대로 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남자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완전히 꺼진 불은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불씨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아침 8시 30분, 선미가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미역국 대신 된장찌개 끓였어요. 입맛 없으실까봐. 고마워요. 선미는 놀라 태성을 쳐다봤어요. 감사 인사를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태성도 자신이 한 말에 약간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선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태성은 식판을 내려다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흰 쌀밥, 시금치나물, 김. 평범한 아침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식욕이 났어요. 그는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네. 스스로 놀랐어요. 음식에서 맛이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모든 음식이 톱밥 같았는데 된장찌개가 구수했어요. 김이 고소했고 나물이 아삭했습니다. 태성은 계속 먹었어요. 밥 한 그릇을 거의 다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니 몸이 따뜻해졌어요. 태성은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을 활짝 열었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원이 보였어요. 지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태성은 한참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때 지우가 고개를 들어 2층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지우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성은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커튼을 닫지 않았어요. 대신 어색하게 손을 들어 담례했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지우의 미소가 더 환해졌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을 가로질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성은 궁금했어요. 어디 가는 걸까? 잠시 후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저 지우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태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이가 방으로 오다니 거절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어요. 들어와.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응, 안녕. 태성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지우는 방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둡고 답답한 방이었지만 오늘은 햇빛이 들어와 조금 밝았습니다. 와, 창문 여셨네요. 좋아요. 그래. 네. 어둠보다 빛이 좋잖아요. 지우는 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휠체어 옆에 쪼그려 앉아 태성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성은 어린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어요. 회장님, 밥 다 드셨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릇이 거의 비었잖아요. 잘하셨어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칭찬을 들으니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태성은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너 학교는? 방학이에요. 그래서 매일 정원에 있구나. 네. 여기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바다도 보이고.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제가 저번에 한 말 기억하세요? 무슨 말? 다리를 고칠 수 있다고요. 마음이 먼저 나으면요. 태성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말이었어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5년 동안 못한 걸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의사들은 몸만 봐요. 엑스레이 찍고 검사하고 약 주고. 근데 마음은 안 봐요. 태성은 지우를 돌아봤어요.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빠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래요. 내 아빠는 무슨 일 하셨는데? 의사였어요. 마음을 고치는 의사. 소아정신과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말들을 하는구나. 아버지에게 배운 거였어요.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늘 말했어요. 몸은 마음의 거울이래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진대요. 그건 이론일 뿐이야. 태성의 목소리에 방어적인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개의치 않았어요. 회장님,
다리 만져보세요. 뭐, 다리요. 만져보세요. 따뜻해요? 태성은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감각은 없었지만 체온은 있었습니다. 따뜻해.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건 깨어날 수 있어요. 자고 있을 뿐이에요. 태성은 지우를 빤히 쳐다봤어요. 이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너 정말로 내 다리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 네. 어떻게? 먼저 마음을 깨워야 해요. 회장님이 포기한 마음을요. 태성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포기한 마음. 그게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그는 포기했습니다. 삶을, 희망을, 모든 것을. 만약 내가 정말로 내 다리를 고친다면? 태성이 물었습니다. 농담처럼 시작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뭘 줄까? 10,000원? 100,000원? 아니다, 10억은 줘야겠다.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럼 회장님이 다시 웃으면 돼요. 진짜로요. 태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웃는다. 그게 가능할까요? 5년 동안 웃지 않았는데. 아니, 웃을 이유가 없었는데. 태성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무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 5년 만에 처음 웃었어요. 이게 무슨... 지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맑고 경쾌했어요. 방 안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5년 동안 웃음이 사라졌던 이 방에 태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정말로 내 다리를 고치면 10억 원 주지. 약속이야. 진짜요? 진짜야. 하지만 태성이 손가락을 들어 강조했어요. 만약 실패하면 너도 뭔가 해야 해. 뭐요? 내 비서가 돼. 평생.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약속해요. 약속?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새끼손가락이 서로 얽혔어요. 그 순간 뭔가가 시작됐습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약속이었지만 그것은 진짜 약속이 됐어요.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요. 뭘? 다리 깨우기요. 매일 아침 10시에 만나요. 준비되셨죠? 태성은 황당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태성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야, 들었지? 내일부터 널 깨운대. 혼잣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생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어딘가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기대 같은 것.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뭔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태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악몽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우와의 약속 때문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미친 건가? 12살 아이와 10억 원짜리 내기를 했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한 다리를.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새벽 4시 태성은 일어나 휠체어로 옮겨 앉았어요. 창가로 갔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죠. 태성은 손을 뻗어 허벅지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혈액이 흐르고 있었어요.
심장이 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죠.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감각도 없었습니다. 태성은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태성은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깊게 가슴속에 쌓였던 무언가가 쏟아져 나왔어요. 죄책감, 분노, 슬픔,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방 안을 채웠어요. 태성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울고 나니 오히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뭔가 비워진 것 같았어요. 좋아. 해보자. 정말로 해보자. 태성은 결심했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시도는 해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아침 8시 선미가 식사를 가져왔을 때 놀랐습니다. 태성이 이미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거든요. 회장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은 할 일이 있어서. 선미는 식판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지우가 폐를 끼친 건 아니죠? 어제 방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태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미는 그 미소를 보고 안도했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태성은 아침을 먹으며 시계를 자꾸 쳐다봤어요. 8시 30분. 9시 30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10시가 기다려졌어요.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만약 다리가 정말 죽은 거라면?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시도는 해봐야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어요. 희망을 품는 게 두려웠습니다. 희망은 실망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그 실망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플 테니까요. 9시 50분, 태성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니, 휠체어에 앉아 거울을 봤어요. 머리를 빗었습니다. 수염을 깎았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어요. 그냥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거울 속 남자가 낯설었어요. 5년 만에 제대로 손질한 얼굴.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죽은 눈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좋아, 윤태성.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10시 정각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지유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태성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들어와. 문이 열리고 지유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밝은 얼굴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준비됐어요? 응. 근데 우리 뭘 하는 건데? 지우는 가방을 열어 노트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심리학 노트였어요. 먼저요, 대화를 할 거예요. 대화? 네. 다리랑요. 태성은 황당했습니다. 다리와 대화라니. 하지만 약속했으니 따라야 했어요. 좋아. 어떻게 하는데? 저를 따라 해보세요. 지우가 태성 옆에 앉아 자신의 다리를 가리켰어요. 안녕, 다리야. 오늘 기분이 어때? 태성은 어이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진지하게 해보세요. 지우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태성은 한숨을 쉬고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안녕, 다리야. 더 진심으로요. 안녕, 다리야. 오늘 기분이 어때? 어색했어요. 바보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고 나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웃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세요. 다리는 회장님의 친구예요. 친구, 네. 5년 동안 회장님을 지탱해준 친구예요. 비록 움직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거기 있어준 거잖아요. 태성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다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요. 지우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빠가 여기 적었어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고요. 마음이 행복하면 몸도 반응한대요. 그게 가능해? 해봐야 알죠. 지우는 일어서서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회장님, 밖에 나가보는 건 어때요? 네. 정원이요. 햇볕 쬐면 좋아요. 태성은 망설였습니다. 정원이라니. 5년 동안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곳.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웠어요. 휠체어에 앉은 자신을, 불쌍하다는 시선을. 나갈 수 없어. 왜요? 사람들이 볼까봐.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창피하잖아. 휠체어 타는 게 창피한 건가요? 태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말했어요. 회장님이 부끄러워하는 건 휠체어가 아니라 회장님 스스로예요. 맞죠? 태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확히 맞는 말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무너진 자신이, 약해진 자신이. 지우야,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오늘은 창문만 열어둘게요. 지우는 태성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어요. 대신 옆에 앉아 조용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바람을 맞았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포기하지 않는 움직임. 지우야. 네. 너는 정말 내가 나을 수 있다고 믿어? 지우는 태성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네. 믿어요. 왜? 회장님이 포기하지 않으면요. 태성은 지우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의심이 없었어요. 순수한 믿음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태성에게 전해졌어요. 알았어. 믿어볼게. 조금만.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조금씩 믿다 보면 나중엔 많이 믿게 될 거예요.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또 올게요. 10시에요. 응. 고마워. 지우가 나가고 태성은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바람으로 가득했어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태성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야, 다리야. 들었지? 그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우리 해볼까? 다시 걷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다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하지만 태성은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나도 믿기 어려워. 근데 저 아이는 믿잖아.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태성은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그날 오후 태성은 처음으로 스스로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다리를 들어 올리려 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했어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죠. 제발. 땀이 흘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온 힘을 다해 다리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제발. 움직여줘. 하지만 다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태성은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어요. 역시 안 되는 거야.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은 안 됐지만 내일은 어떨까? 희망과 의심 사이에서 태성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것. 그리고 내일도 시도하고 싶다는 것. 창밖에서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태성에게 힘이 됐어요. 그는 다시 다리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내일 또 해보자. 괜찮지? 밤이 왔습니다. 태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변한 건 없었어요.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태성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꺼질 듯 말 듯한 하지만 분명히 타오르는 불씨. 그것이 희망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10시에 태성의 방을 찾았어요.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지우예요. 들어와. 이제 태성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커튼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첫날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오늘은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우가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얼굴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늘은 특별한 걸 해볼 거예요. 뭔데? 감사일기요. 지우는 가방에서 예쁜 노트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표지에 작은 꽃무늬가 그려진 노트였어요. 이게 뭐야? 아빠가 환자들한테 시킨 거래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거요. 감사한 일? 태성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자신에게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지우가 노트를 펼쳐 보여줬어요. 저도 써요. 보세요. 어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첫째, 엄마가 만들어준 맛있는 저녁. 둘째, 정원에서 본 예쁜 나비. 셋째, 회장님이 웃어주신 것. 태성은 마지막 문장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웃음이 누군가에게 감사한 일이 될 수 있다니. 나도 써야 해? 네. 매일 밤 자기 전에 3가지씩이요. 어려운데.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근데 하다 보면 쉬워져요. 감사할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지우가 새 노트를 태성에게 건넸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깔끔한 노트였어요. 회장님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태성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단순한 노트였지만 왠지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한 일 3가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 있어요? 태성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째, 오늘 아침 밥이 맛있었어. 좋아요. 지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태성이 계속했어요. 둘째,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따뜻했어. 하나 더요. 태성은 지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셋째, 너를 만난 것.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회장님을 만나서 감사해요. 2 사람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방 안이 밝아졌습니다. 그날부터 태성은 매일 밤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아냈어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에 나온 된장찌개가 따뜻했다. 지우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감사할 일이 스스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침 햇살, 새소리, 선미의 친절한 미소, 정원의 꽃들. 세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였습니다. 2주일째 되는 날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태성이 지우에게 말했어요.
지우야, 오늘은 정원에 나가볼까?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요? 응. 계속 방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좋아요. 가요. 지우가 신이 나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태성은 떨렸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을 나가는 거였습니다. 문을 지나 복도로 나왔어요. 계단 앞에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미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놀랍고도 기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이 밖으로 나오다니. 선미와 지우가 함께 휠체어를 리프트에 태웠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태성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정원문이 열렸어요. 와, 태성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원이 이렇게 아름다웠나요? 장미가 만개했고 잔디는 초록빛으로 빛났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바다는 반짝였어요. 정원이 이렇게 예뻤구나. 네, 항상 이랬어요. 회장님이 안 보셔서 그렇지. 지우가 휠체어를 천천히 밀었습니다. 벤치가 있는 곳까지 갔어요.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제가 항상 책 읽던 자리예요. 그래, 여기서 날 봤구나. 네, 맨날 창문으로 보셨잖아요. 태성은 웃었습니다.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어요. 지우는 태성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내가 코끝을 찔렀죠. 태성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좋다. 그죠? 밖이 좋죠? 응. 5년 만에 나왔는데 세상이 이렇게 밝았나 싶어. 지우가 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회장님, 이제 자주 나오세요. 매일 나와요. 그럴까? 네. 햇빛 쬐면 몸도 좋아져요. 다리도 좋아하고요. 태성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햇빛이 다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다리야, 기분 좋지? 태성이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그렇게 말 걸어주세요. 그때 직원들이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 최 씨와 정원사 박 씨였어요.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태성을 봤습니다. 회장님? 아, 안녕하세요. 태성이 먼저 인사했어요. 그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인사를 하다니. 회장님께서 정원에 나오시다니. 최 씨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도 덧붙였어요.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덕분에요. 요즘 좀 나아졌어요. 태성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예전에 냉담하고 무뚝뚝한 회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가고 태성은 지우를 봤어요. 어땠어? 내가 잘했지? 완벽했어요. 지우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태성은 뿌듯했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자신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오후에 김 부장이 태성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정원에 나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응. 오랜만에 바람 좀 쐈어.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김 부장은 신기하다는 듯 태성을 봤어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나 좀 변한 것 같지? 네. 많이 변하셨습니다. 좋은 쪽으로? 물론입니다. 김 부장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5년 동안 걱정했던 회장님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은 감사일기를 썼어요. 첫째, 5년 만에 정원에 나갔다. 둘째, 햇빛과 바람을 느꼈다. 셋째,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했다. 쓰고 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태성은 노트를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태성은 침대에 누워 다리에게 말했어요. 다리야, 오늘 밖에 나갔지? 기분 좋았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계속 말했어요. 나는 좋았어. 5년 만에 햇빛을 제대로 본 것 같아. 너도 좋았을 거야. 손으로 다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다리야. 움직이진 못해도 날 지탱해줘서. 그때였습니다.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아주 미세하게 허벅지 부분에서 뭔가 간지러운 듯한, 아니, 따끔한 듯한. 태성은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 뭐였지? 다시 느껴보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환상이었을까요? 태성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착각이었나? 하지만 가슴은 뛰었습니다. 뭔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주 작은 희미한 감각.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성의 다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떨림. 하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신경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8시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10시에는 지우와 만나 재활 운동을 했어요. 오후에는 정원에서 시간을 보냈죠. 가장 큰 변화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태성이 선미에게 말했어요. 선미 씨, 오늘부터 식당에서 먹으면 안 될까요? 선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에서요? 네. 혼자 방에서 먹는 게 쓸쓸해서요. 괜찮으면 같이 먹고 싶은데. 선미는 당황했어요. 회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니. 하지만 태성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점심 태성은 처음으로 1층 식당으로 내려왔어요. 넓은 식탁에 3사람분의 식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미와 지우가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요. 편하게. 태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휠체어를 식탁 옆으로 옮겼어요. 3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어요.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죠. 그러다 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다리 기분이 어떠세요? 태성이 웃었어요. 오늘은 좀 설레는 것 같아. 설레요? 왜요?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좋아.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느껴요. 이상하죠? 아직 걷지는 못하는데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따라온다고 했잖아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식사를 마칠 무렵 태성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같이 먹어요. 새끼다. 정말 괜찮으세요? 선미가 망설이며 물었어요. 태성은 2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들이 온 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5년 동안 죽어있던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선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가족처럼 지내요. 우리 어차피 이 큰 집에 저 혼자잖아요. 그 말에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성도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3사람은 매일 함께 식사했어요.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저택은 더 이상 무덤 같지 않았어요. 집다운 집이 되어갔습니다. 직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회장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
그 모녀 덕분인가 봐. 신기하네. 뭐가 달라진 거지? 김 부장은 태성의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5년 동안 걱정했던 회장님이 웃고 있었으니까요. 2달째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재활 운동 시간이었어요. 태성은 침대에 누워 다리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옆에서 응원했어요. 회장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리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태성은 온 힘을 다해 다리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발, 움직여줘. 그때였습니다. 오른쪽 발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 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태성이 놀라 발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움직였어? 뭐가요? 발가락이 분명히 움직인 것 같은데. 지우가 발끝으로 달려왔습니다. 진짜요? 다시 해보세요. 태성은 다시 집중했어요. 온 정신을 발가락에 모았습니다. 움직여라. 제발 움직여달라. 그리고 다시 엄지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1mm도 안 되는 작은 움직임. 하지만 5년 만에 처음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움직였어. 지우야, 움직였어.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우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 봤어요. 분명히 움직였어요.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태성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 포기했던 순간,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고마워, 지우야.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회장님이 해낸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서요. 김 부장에게 연락이 갔고 그는 급히 주치의를 불렀습니다. 박 원장이 저택으로 달려왔어요. 5년 동안 태성을 담당했던 재활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회장님 들었습니다. 정말 움직였습니까? 네, 원장님. 보세요. 태성은 다시 발가락을 움직였어요. 박 원장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움직이네요. 원장은 신경학적 검사를 시작했어요. 발바닥을 간지럽히고 바늘로 살짝 찔렀습니다. 여기 느껴지십니까? 네. 희미하지만 느껴져요. 여기는요? 이것도 느껴져요. 박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죠? 척수 손상 환자가 5년 후에 감각을 회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기적에 가깝죠. 태성은 지우를 봤어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요. 박 원장도 지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음을 회복하신 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요? 네. 의학적으로도 정신 상태가 신체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회장님께서 희망을 되찾으신 게 신경을 깨운 것 같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우가 늘 말했던 것. 마음이 먼저 나아야 몸이 따라온다. 그게 정말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죠?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신경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니 근육도 다시 훈련해야 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장님이라면 가능하실 겁니다. 박 원장이 돌아간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태성이 말했어요. 우리 축하해야겠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선미가 케이크를 꺼내왔습니다. 작은 초콜릿 케이크였어요. 제가 아까 급히 마트 갔다 왔어요. 엄마 짱. 세 사람은 케이크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우가 초를 켰어요. 회장님, 소원 빌어요.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다시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해주세요. 호 하고 초를 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축하해요, 회장님. 고마워. 너희 덕분이야.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태성은 이런 순간이 언제 마지막이었을까 생각했어요. 5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감사일기를 썼어요. 첫째, 5년 만에 발가락이 움직였다. 둘째, 지우와 선미가 옆에 있어줬다. 셋째,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태성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포기하지 않은 자신이. 침대에 누워 다리에게 말했습니다. 다리야, 오늘 내가 움직였지? 정말 고마워. 5년 동안 잠들어 있었는데 깨어나줘서 손으로 다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가자. 우리 함께. 저택은 이제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집이 아니었어요. 삶의 집이었습니다. 희망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기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태성의 회복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발가락이 움직인 후로 발목도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감각도 점점 돌아왔어요. 무릎 위쪽까지 간지럼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택 안에서 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직원 휴게실에서였습니다. 최 씨와 강 씨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 가정부 모녀 좀 수상하지 않아? 무슨 뜻이야? 강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회장님 재산 노리는 거 아닐까? 설마.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해. 12살짜리 아이가 회장님을 고친다는 게 내 말이 뭔가 속셈이 있는 것 같아. 그들의 대화는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저 모녀한테 완전히 빠지셨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으시잖아. 혹시 저 여자가 회장님 마음을 조종하는 거 아니야? 아이도 이상해. 12살이 저렇게 영리할 수 있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선미는 그 시선들을 느꼈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외면하려 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지우도 눈치챘습니다. 선미는 딸을 안아주었어요.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원래 그래. 근데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요. 맞아. 우리는 회장님을 도와드린 것뿐이야. 하지만 선미도 불안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오해하시는 건 아닐까요? 일주일 후 소문은 김 부장에게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고민했어요.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결국 그는 태성을 찾아갔습니다. 태성은 정원에서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지우가 옆에서 응원하고 있었죠. 회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요, 부장님. 뭔데요? 김 부장은 지우를 힐끗 봤습니다. 지우가 눈치를 채고 자리를 떠났어요. 회장님, 저택 안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 선미 씨 모녀에 관한 건데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직원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 혹시 회장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것.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냐는 것.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태성은 침묵했습니다. 김 부장이 계속 말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시는 게. 부장님. 태성이 김 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선미 씨와 지우는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을 거예요. 태성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재산을 노린다고요? 웃기는 소리. 그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한 적 없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부장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선미와 지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 저녁 태성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어요. 사람들의 말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의심의 씨앗이 싹트려 했어요. 하지만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우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지우의 맑은 눈동자가 떠올랐습니다. 순수한 미소가 생각났어요. 그 아이가 자신을 속인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선미 씨도 그런 사람이 아니야. 선미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묵묵히 자신을 돌봐준 그녀. 태성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선미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정감이 든다는 것을. 이건 뭐지? 태성은 자신의 감정이 낯설었어요. 5년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이 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은 선미를 불렀습니다. 선미 씨, 앉으세요. 선미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저택 안에서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걸 알고 있어요. 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들으세요. 나는 그 소문을 전혀 믿지 않아요. 당신과 지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힘들 것 같아서요. 주변 시선이 편치 않죠? 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맞아요. 당신들은 잘못이 없어요. 태성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선미 씨, 솔직히 당신들이 온 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단순히 다리가 좋아진 것만이 아니에요. 선미가 태성을 쳐다봤습니다. 이 집에 다시 삶의 온기가 생겼어요. 웃음소리가 들리고 사람 냄새가 나고, 그게 다 당신들 덕분이에요. 회장님,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어 주세요. 부탁이에요. 선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가 물러가고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에서 지우가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어딘가 시무룩해 보였습니다. 태성은 휠체어를 타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지우야. 회장님.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운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때문이지?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옆에 앉았어요. 지우야,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걸 두려워해. 그래서 의심하고 험담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 절대 아니야. 너는 나를 살렸어. 그게 잘못일 리 없잖아. 지우가 태성을 올려다봤어요. 진짜요? 진짜야. 너를 만나지 못했으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야. 태성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든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진심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 지우가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진짜 미소였어요. 고마워요, 회장님. 나야말로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장님, 응? 우리 계속 할 수 있죠? 다리 깨우기요. 당연하지. 아직 10억 원 못 받았잖아. 지우가 크게 웃었습니다. 태성도 웃었어요. 그날 밤 태성은 직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거실에 전 직원이 모였어요. 긴장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미 씨와 지유에 관한 소문, 당장 그만두세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들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누구든 그들을 힘들게 하면 용서하지 않겠어요. 강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그저 회장님이 걱정되어서. 걱정은 고마워요. 하지만 그건 걱정이 아니라 의심이에요. 근거 없는 의심은 폭력이에요. 태성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판단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성이 말을 이었어요. 5년 동안 나는 죽어 있었어요. 그런 나를 살린 건 그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성이 말을 마쳤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래요. 직원들이 하나둘 물러갔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선미는 문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회장님이 자신들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선미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성은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미소가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녀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느껴진 게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내일은 또 올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었습니다. 넉 달이 지났습니다. 태성의 회복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제 무릎까지 감각이 돌아왔고 다리 전체를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지는 못했어요. 소문 사건 이후로 세 사람의 관계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매일 함께 식사하며 웃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성은 점점 선미에게 마음이 가는 자신을 느꼈지만 아직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태성은 혼자 재활 운동을 하다가 무리했습니다. 평행봉을 잡고 일어서려 했거든요. 너무 이른 시도였어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다쳤습니다. 안 돼. 왜 안 돼? 태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다리를 쳤어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다음 날 아침 태성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10시에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회장님, 저 지우예요. 문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지우는 걱정됐습니다. 선미를 불렀어요. 엄마, 회장님이 문을 안 여세요. 뭐라고? 선미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한참 후에야 태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쉬고 싶어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선미와 지우는 서로를 봤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선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손을 잡고 물러났어요. 엄마, 회장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 조금 기다려보자.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태성은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문 앞에 놓아둔 식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문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문은 안 열어도 돼요. 그냥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계속 말했어요. 회장님,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가 말을 이었어요. 제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요. 저도 방에만 있었어요. 한 달 동안이나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고 그냥 계속 울었어요. 문 안에서 기척이 느껴졌어요. 태성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말했어요. 슬퍼도 괜찮다고, 포기하고 싶어도 괜찮다고. 그런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래요. 지우가 문에 이 말을 기댔습니다. 아빠는 내가 포기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아빠는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랄 거라고요. 눈물이 흘렀어요. 회장님도 그래요. 하늘나라에 있는 회장님의 가족들도 회장님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실 거예요. 문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이 울고 있었어요. 회장님, 넘어지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게 잘못이에요.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저 기다릴게요. 회장님이 준비되면 문 열어주세요. 천천히요. 지우가 돌아서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태성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빨갰습니다. 지우가 태성의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회장님, 5년 동안 안 걸었잖아요. 4달 만에 걷겠어요? 태성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발가락도 움직이고 무릎도 움직이잖아요. 넉 달 전에는 그것도 못했어요. 그렇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빠르게는 아니지만 확실하게요. 지우의 말이 태성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날 오후 태성은 목욕을 하고 수염을 깎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사람 같았어요. 선미가 준비한 따뜻한 식사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저녁에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태성이 말했어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걱정 많이 했죠. 괜찮아요. 힘들 때는 쉬셔야죠. 선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나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혼자 하려고 했어요. 빨리 걷고 싶어서 무리했어요. 그래서 넘어진 거고요. 태성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앞으로는 도움을 받아야겠어요. 천천히 함께요. 지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셋이서요. 선미도 손을 얹었어요. 태성도 손을 포겠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맞잡혔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이 있어서. 다음 날부터 재활 훈련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전문 물리치료사를 불렀어요. 김 부장이 추천한 최고의 치료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이정민 치료사입니다. 젊은 남자 치료사가 밝게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상태 보고서 읽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회복이시네요. 아직 못 서는데요. 시간 문제입니다. 신경이 이만큼 살아났으면 근육도 곧 따라올 겁니다. 이 치료사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짰어요. 아침에는 스트레칭, 오전에는 근력 운동, 오후에는 균형 훈련. 지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연습해 볼게요. 의자에서요? 네. 평행봉보다 쉬울 거예요. 태성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치료사와 지우가 양옆에서 잡아줬어요. 자, 천천히 일어서 보세요. 저희가 잡고 있으니 괜찮아요. 태성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일어서려 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1초, 2초, 3초, 5가지만 버티세요. 하나, 둘, 셋, 넷, 5. 태성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거칠게 나왔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섰어. 잠깐이지만 섰어. 잘하셨어요. 지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선미도 옆에서 환호했어요. 회장님, 오늘 첫날인데 대단하세요. 매일 하면 점점 오래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매일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5초도 버티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10초를 버텼습니다. 2주일 후에는 20초. 한 달이 지나자 태성은 3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었어요. 다리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세요, 회장님. 이제 평행봉 연습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준비되셨어요. 다음 날 평행봉이 거실에 설치됐습니다. 태성은 그것을 보며 긴장했어요. 저번에 넘어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이번에는 제가 잡아드릴게요. 지우가 옆에 섰습니다. 선미도 반대편에 섰어요. 우리가 있어요. 안 넘어지게 해줄게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평행봉을 잡았어요. 좋아요. 이제 천천히 한 발 내딛어 보세요. 태성은 오른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쿵!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한 걸음이었어요. 작지만 확실한 한 걸음. 했어.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걸음 걸었어. 회장님. 지우가 울면서 웃었어요. 선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한 걸음씩 가면 돼요. 그날 밤 태성은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첫째, 오늘 한 걸음을 걸었다. 둘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셋째,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마지막 문장을 쓰며 태성은 미소 지었어요. 그가 깨달은 건 단순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 함께하면 된다는 것.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별을 보며 속삭였어요. 서연아, 하은아. 아빠 이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대답처럼. 태성은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리야,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랑 함께 싸워줘서. 그날 밤 태성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걷고 있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점점 멀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밤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희망의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2달이 더 지났습니다. 태성은 이제 평행봉을 잡고 서서 몇 걸음씩 걸을 수 있었어요. 느렸지만 확실한 진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태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어요. 선미가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선미 씨, 회장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네. 오늘은 할 말이 있어서요. 선미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태성을 봤습니다. 태성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선미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과 지우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한 건 별로 없어요. 태성이 선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선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가정부와 고용주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와 여자로 당신을 알고 싶어요. 선미는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인데
아니에요. 당신은 내게 삶을 돌려준 사람이에요. 빛을 돌려준 사람이고요. 태성이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대답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선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저는 지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단지 돈이 좀 많을 뿐이죠. 태성이 웃었습니다. 선미도 따라 웃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고마워요. 그때 김 부장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주주총회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합니다. 주주총회? 네. 5년 동안 미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좋아지셨으니 이번 기회에 태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주주총회.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것. 휠체어를 타고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준비해 주세요. 태성은 주주총회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 해보자. 한 달 안에 걷는 거야. 그날부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정민 치료사도 놀랐어요. 회장님, 한 달은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강도를 높여야겠네요. 훈련은 하루 3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태성은 평행봉에서 걷기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5걸음, 일주일 후에는 10걸음, 2주일 후에는 20걸음. 잘하고 계십니다, 회장님. 이 속도면 한 달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치료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평행봉 놓고 지팡이 짚고 걷는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성은 지팡이를 잡고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휘청거렸어요. 계속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3주째 태성은 지팡이를 짚고 10m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느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대단해요, 회장님. 지우가 박수를 쳤습니다. 선미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태성은 숨이 찼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주주총회장까지는 100m는 걸어야 해.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남았잖아요. 마지막 일주일은 가장 힘들었습니다. 태성은 하루에 5시간씩 걷기 연습을 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회장님, 쉬셔야 해요. 선미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선미 씨. 태성이 선미를 봤습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나한테 정말 중요해요. 5년 동안 도망쳤던 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건강이 우선이에요. 당신이 옆에 있으면 힘이 나요. 선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태성이 미소 지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어줘요. 끝까지. 네. 그럴게요. 드디어 주주총회 전날이 왔습니다. 태성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아니, 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서 거울 속의 남자가 당당했습니다. 할 수 있어. 선미가 넥타이를 메어줬습니다. 멋있어요. 고마워요. 지우가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야? 제가 만든 행운의 부적이에요. 태성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부적을 양복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밤 3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회장님, 긴장되세요? 많이. 근데 이상하게 설레기도 해요. 그럼 잘하실 거예요. 지우가 웃었습니다.
태성도 웃었어요. 너희가 함께 가줘야 해. 약속이야. 태성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다시 세상 앞에 서게 됩니다. 5년 만에. 서연아, 하은아. 아빠 내일 다시 걸어. 너희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늘에서라도 봐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너희가 보내준 사람들 덕분에 아빠가 다시 살 수 있었어. 창밖으로 별이 쏟아졌습니다.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세수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선미와 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김 부장이 운전을 했어요.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회사까지는 30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5년 만에 보는 거리 풍경? 많은 게 변했습니다. 새 건물이 생겼고 간판도 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차가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회장님, 내리시겠습니까?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태성은 심호흡을 했어요. 내립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성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 회장님, 5년 만입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태성은 미소를 지었어요. 덕분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주주총회장 입구까지는 100m. 태성은 그 거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습니다. 50m쯤 왔을 때 태성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계속 갑시다. 70m, 80m, 90m. 드디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100m를 걸은 거예요. 태성은 숨이 찼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태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시작? 주주총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태성은 단상에 올라 연설을 했어요. 5년 만에 복귀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혜성그룹을 더 나은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일어서서 환호했습니다. 태성은 객석에 앉아 있는 선미와 지우를 봤어요.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성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자기 사무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김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돌아오신 게 가장 기쁩니다. 김 부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앞으로 처리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태성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두꺼웠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성은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선미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당신들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회장님이 해내신 거예요.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제 10억 원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성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맞다. 약속했지. 너 정말 다리를 깨웠잖아. 진짜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약속은 약속이니까. 너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 그 값어치는 10억 원 이상이야.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나야말로 고마워. 지우야. 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내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성은 선미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선미 씨,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네, 회장님.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저번에 제가 고백했죠. 선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기억해요. 그 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의존하는 건지. 선미는 태성을 봤습니다. 결론이 났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회장님, 저는 윤태성이에요. 52살의 평범한 남자예요. 다리가 불편하고 과거에 상처가 있지만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태성이 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당신과 지우, 그리고 저. 셋이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장님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려요. 누구보다 잘 어울려요. 하지만 선미 씨, 태성이 선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돈 때문도 외로움 때문도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선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성이 선미를 안았습니다. 선미도 태성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선미 씨, 네, 결혼해 줄래요? 선미는 깜짝 놀라 태성을 봤습니다. 지금 청혼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빠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태성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반지가 있었어요. 태성이 선미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딱 맞았어요. 결혼해 줄래요, 선미 씨? 선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초대했어요. 김 부장이 축배를 제안했습니다. 회장님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저택을 가득 채웠어요. 태성은 선미와 지유를 봤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의 가족이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서연아, 하은아. 태성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 너희도 기뻐해 줄 거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축복처럼. 밤이 깊어갔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태성은 지우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지우야. 나를 다시 살려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한테 아빠를 만들어줘서요. 선미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쏟아졌습니다. 태성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났어. 진짜로. 그날 밤 태성은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첫째, 나는 오늘 다시 걸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했다. 셋째, 나는 이제 행복하다.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태성은 미소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다리에게 말했습니다. 다리야, 고마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 함께 이겨냈어. 손으로 다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그 다리는 움직였습니다. 감각도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우리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어.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태성은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어요. 태성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지팡이 없이 혼자 힘으로 비틀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밀려왔어요. 좋은 아침. 태성은 세상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 윤태성. 오늘도 잘 살아보자.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새들이 날아갔어요. 태성은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 걷는다. 그리고 다시 산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 후 봄이었습니다. 해운대 언덕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어요. 하얀색 3층 건물.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했고 입구에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희망재활센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낫는다. 오늘은 개원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환자들, 가족들, 의료진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태성은 정장을 입고 연단 위에 섰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혼자 힘으로. 그의 옆에는 선미와 지유가 서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5년 동안 어둠 속에 살았어요. 사고로 가족을 잃었고 다리를 잃었습니다. 희망을 잃었고 삶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소녀와 그 어머니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가르쳐 줬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고. 태성은 선미와 지유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이 센터는 그런 기적을 만드는 곳이 될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모두를 위한 곳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성이 계속 말했어요. 의료진들은 몸을 치료하고 심리 상담사들은 마음을 치료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태성이 테이프를 자르자 박수가 쏟아졌어요. 풍선이 날아올랐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개원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센터를 둘러봤습니다. 1층에는 재활치료실이 있었어요.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2층에는 심리 상담실과 명상실이 있었어요. 3층에는 환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과 작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멋진 곳이에요. 김 부장이 감탄했습니다. 고마워요. 이곳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어요. 지유 양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지유가 설계에 많이 참여했어요. 태성은 지유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12살이 된 지유. 키도 많이 자랐어요. 아빠, 저기 정원 좀 보세요. 지유가 태성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정원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그 옆에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 벤치요. 우리 집 정원에 있던 거잖아요. 응. 그 벤치에서 내가 늘 책을 읽었지. 그 추억을 여기 가져왔어. 지유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성도 옆에 앉았어요. 아빠, 그때 생각나요? 제가 처음 아빠 방에 들어갔을 때요.
물론이지. 내가 말했잖아. 다리가 자고 있다고. 맞아요. 그리고 깨우면 된다고 했죠. 태성이 웃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정말로 깨어났잖아. 아빠가 포기하지 않아서요. 너희가 옆에 있어서야. 선미가 다가왔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구나. 태성이 손을 배에 댔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어요. 우와, 정말 찬다. 남동생이 인사하는 거예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곧 만나게 될 거야. 세 사람은 연못을 바라봤어요. 잉어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날 저녁 첫 환자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걸을 수 있을까요? 남자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성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사들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에요. 태성이 남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남자의 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희망재활센터는 바빠졌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다리를 다친 사람, 팔을 다친 사람, 우울증을 앓는 사람,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 모두가 희망을 찾아왔습니다. 태성은 매일 센터에 나왔습니다.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재활운동을 함께 했어요. 선미는 심리 상담을 공부해서 상담사가 됐습니다. 지우는 방과 후에 센터에 와서 어린 환자들과 놀아줬어요. 석 달 후 첫 환자였던 남자가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걸었어요. 해냈어요. 제가 걸었어요. 남자가 울었습니다. 가족들도 울었어요. 태성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잘하셨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서요. 그날 밤 태성은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아직도 매일 쓰고 있었어요. 첫째, 오늘 한 환자가 다시 걸었다. 둘째, 아내가 건강하게 아기를 키우고 있다. 셋째, 나는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쓰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태성은 노트를 덮으며 미소 지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하은아. 태성은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새 가족도 생겼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어. 너희도 행복하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고마워. 너희가 보내준 사람들 덕분에 아빠가 다시 살 수 있었어.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해운대 해변으로 나들이를 갔어요. 아빠, 빨리요. 지우가 앞서 뛰어갔습니다. 태성은 선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천천히 가. 배가 불러서 빨리 못 걷잖아. 괜찮아. 천천히 가는 게 좋아. 두 사람은 모래밭을 걸었습니다. 발이 모래에 푹푹 빠졌어요. 태성은 그 감촉이 좋았습니다. 여보. 네.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해변을 걷게 될 줄. 선미가 태성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줘서. 내가 고마워야지. 나를 살려줘서.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여기 조개 봐요. 예쁘다. 가져갈까? 네. 세 사람은 함께 조개를 주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였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태성은 가족들과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지우가 불렀습니다. 응? 아빠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태성은 잠시 생각했어요. 바로 지금. 지금? 그래. 우리가 함께 있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선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 위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석양빛이 그들을 감쌌어요. 태성은 생각했습니다. 걷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어. 진짜로.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포기하지 않는 움직임. 태성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옆에서 선미가 걸었습니다. 지우가 뛰어놀았어요. 저 멀리 희망재활센터가 보였습니다. 하얀 건물이 노을빛에 빛났어요. 태성은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윤태성은 다시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온 당연한 결과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그 바람을 타고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새로운 걸음을 향해, 새로운 삶을 향해.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은 상처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에 대한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건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믿음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음을 울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인생 한술 많이 응원해 주세요.